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황해철 대표입니다. 네, 사진이 좀 무섭게 나와가지고 다들 왜 그러냐 했는데 프로필 사진을 달라고 했는데 찍어놓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저희 회사 이름이 해양드론 기술입니다. 해양에서 드론을 가장 잘 이용해보자. 그래서 5년 전에 서울 생활을 때려치고 집 팔고 뭐 거시기 팔고 다 팔고 해서 내려와서 사업한다고 와이프 고생시키고 저기 앉아 있는 저희 아들들도 고생시키고 지금까지 계속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이런 사업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받아보니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가 보면 우리 외국 선원들, 한국 선원들이 저희 드론으로 먹을 거를 받으면서 저기도 뭐 하나 보이네요. 감자칩. 햄버거도 시켜서 드시고 피자도 시키고 드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해양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뭐 다들 그렇듯이 저희 시절에는 이렇게 보여도 제가 이제 71년생이니까 나이는 조금 됐습니다. 30년 전에 해양대학에 가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와서 영도의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들어가서 개고생하고 해양대학이 무서운 곳이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때는 전부 ROTC여가지고 들어가면서부터 뭐 엎드려 퍼쳐 꼬라박아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상한 거 많이 군인도 아닌데 막 군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해서 왜 그러면 해양대학을 갔느냐? 전액 국비였기 때문에 학비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학교 갔을 때 20몇만 원을 냈어요. 학비로. 근데 학비는 다 면제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졸업하면 배 타면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죠. 근데 배 타러 못 가고 해군에 갔습니다. 해군에 갔는데 조종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볼까? 손을 딱 들었는데 선발이 돼서 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를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제가 탔던 비행기는 헬리콥터, 해상에서 운영하는 헬리콥터였는데 이 친구는 함정, 큰 구축함에 이렇게 딱 얹어서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드론까지 하게 됐습니다. 20년을 근무를 하고요. 비행 시간은 한 1600시간 정도 가지고 순탄하게 이제 갔는데 왜 갑자기 창업을 했느냐? 제대하고 대한항공이라는 큰 회사에 들어갔죠. 대기업이죠. 연구소에 가서 저는 이제 조종을 한 게 아니고 연구소에 가서 드론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드론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나라는 해양에서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왜 해양에 관계되는 비행기가 없지? 드론이 없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차저차 하다가 대한항공을 퇴직하게 되면서 창업을 했습니다. 해양 드론이라는 걸 해보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양산업 르네상스 성공. 성공이란 뭘까를 바라보면 저는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눈물도 나고요. 아픔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강연을 하거나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일반인 대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드론 가르쳐주고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이 필요하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봤지 이렇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드론에 대해서 강의하기는 영상으로만 강의해봤지 이제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요. 어려웠던 시절도 있고 힘들었던 시절도 있고 저는 이제 직업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도 해봤습니다. 법인 택시. 어려웠던 시절. 사업이라는 게 대기업만 상대하고 큰 사업을 크게 이제 국가에서 사업을 하다가 딱 나와서 사업을 한다니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믿어줬던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해보자. 근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해보자. 성공이라는 건 결국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공이 쌓여야 나오는 거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런 조종사였고 해양에 관계되는 걸 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 때부터 배를 타고 해양해관에서 전공을 했고 해군에 가서 바다를 헬리콥터를 타고 누비고 다녔고 뭐 대한항공관에 가서 무인기를 연구 개발했고 이러한 경험들이 결국은 내공이 쌓여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저한테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공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배웠던 것들을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쭉 초지일관 가신다면 크게 성공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성공했다고 느끼면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혹시 여기 가보셨어요? 어딜까요? 네? 예, 묘박지인데 여기가 어딜까요? 네, 중리까지 나왔습니다. 중리. 네, 영도 중리, 동삼동 중리에 있는 해녀촌입니다. 네, 왜 해녀촌일까요? 여기 다 부산 사시는 분들 맞죠? 영도를 잘 모르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해녀분들이 19분이 계십니다. 대부분 제주도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들이고요. 나이가 많으신 해녀분은 80이 넘으셨습니다. 월 수입이 얼마일까요? 제가 가끔 가서 물어보거든요. 잘 벌 때는 한 1,000만 원 찍으신답니다. 혼자서. 네, 그분들이 막 떠들기 시작하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주도 사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통통배를 타고 나가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본인들이 뿌려놓은 이제 양식장 비슷한 곳입니다. 그래서 멍게 뭐 이렇게 따셔가지고 전복 따서 여기 가면 직접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묘박지가 동선이 길어지는데요. 여기가 묘박지입니다. 묘박지가 뭐 하는 곳이냐면 부산의 묘박지는 영도와 송도 사이에 있는 해역이 묘박지입니다. 우리가 차는 주차장이 있듯이 선박도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두가 꽉 차 있을 때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 거기서 기다려 하는 데가 이곳이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에서부터 쭉 출발을 해서 동남아시아로 가야 된다. 그러면 가다가 기름도 받아야 되고요. 먹을 것도 받아야 됩니다. 부산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선용품의 메카입니다. 전 세계적인 1조 5천억이라는 많은 돈이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그러면 그 배들이 어디로 와요? 여기로 와서 받습니다. 필요한 수리보석도 받고 먹는 것도 받고 기름도 받고 물도 받습니다. 그 사업이 1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 오다가 고장이 났어. 고칠 수가 없어. 배에서는. 그러면 선박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탑승을 해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뭐라 그랬죠? 영도는 선용품의 메카, 수리의 메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세놓고 사람들이 가서 수리를 해줍니다. 다양한 용도로 이 해역이 있고요. 여기에는 연간 6,000척 정도가 다녀갑니다. 선박에는 사람이 살고 있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다 있습니다. 다 월급 받는 사람이죠. 20명 정도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나가는 사람이 몇 명? 곱하기 빨리 해보세요. 6,000척, 20명, 12만 명. 12만 명이 돈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 왜 가지고 있을까요? 왜 가지고 있을까요? 이분들은 외국 선원들이 80%인데 동남아 지역의 선원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신기하게도. 왜? 금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암달러죠.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내가 달러를 가지고 귀국해서 돈을 바꾸면 훨씬 더 환율이 높아요. 근데 은행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지정한 환율을 받죠.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주세요. 돈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네, 그 돈을 좀 써주세요 하고 제가 뭐를 했을까요? 드론으로 물건을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요거는 좀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네, 저희는 좀 아는데 저희 나이 때는 예전에 이제 만화가십니다. 이정문 하백께서 1965년에 미래 세상을 예측을 하셨대요. 근데 이게 다 됐어요. 거의 다. 신기하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예지력이 계신 분이 계시다니. 신이 아닐까. 네.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죠. 드론으로 저희가 배송을 하는데 배송할 수 있는 그냥 이렇게 많습니다. 그 대신 저희는 한 가지에 주목했죠. 저희 회사가 뭐라 그랬죠? 네, 호응을 안 해주시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해양 드론 기술. 네, 해양 드론 기술입니다. 창업하고 얼마 안 지나서 뭐가 왔죠? 코로나.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다녔고 저도 마스크 쓰고 다녔고 여기 계신 분 중에 마스크 쓰신 분 계십니다. 그러면 선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바깥에서 돌아다녀도 다녔죠. 선원들은 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어떤 분이 저희가 짜장면을 배송 요청을 하셔서 드렸어요. 저희한테 답장이 왔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중에 배민으로 배송받고 배달 기사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몇 명이나 될까요? 없을걸요? 네, 당연히 그렇게 배송을 해왔으니까. 근데 배에 있는 선원들은 당연한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뭔가가 가려면 부산항에서부터 배가 출발해서 가야 돼요. 옛날에는 1시간 반, 1시간씩 걸립니다. 그러면 짜장면이 간다 그러면 1시간 있다가 온 짜장면을 여러분들은 먹겠습니까? 안 먹죠? 다 불어 터져서. 저희는 5분 만에 배송을 해줬죠. 그러면 육상에서 집에서 먹던 거하고 똑같이 퀄리티로 가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뭐라고 카카오톡이 왔냐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년 만에 짜장면을 먹는군요. 너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때는 코로나니까 그렇고 너무 육지의 맛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돈이 안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는 해양대학 출신이잖아요. 우리 해양인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장점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업은 시작을 했고요. 직원은 딸랑 3명이었습니다. 저 포함. 둘째 아들, 후배 1명. 생고생 시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선원들이 필요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불편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도 선원이었던 시절이 잠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 많은 단계의 배송을 한꺼번에 다 드론으로 오버해서 바로 갖다 주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드론 배송 사업자 면허를 국토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부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냐? 그거는 그냥 이렇게 물음표로 남겨놓겠습니다. 네, 시작은 했습니다. 여기서. 네. 자, 여기가 저희가 이제 배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사업가입니다. 사업은 해야죠. 그리고 사업은 확장하지 못하면 죽는구나를 몇 년의 사업 기간 동안에 거쳐서 느꼈습니다. 저희 후배는 배 타다가 바로 내려가지고 저한테 이럽니다. 선배님이자 사장님이죠. 대표님, 왜 자꾸 벌리십니까? 부산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부산 완벽하게 하기 전에 굶어 죽겠다. 야. 왜 하루에 한 건 배송해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로 승부하고 아이템으로 승부하자 여수로 갔습니다. 여수항은 더 큽니다. 부산보다 묘박지가. 네, 시장이 더 크고요.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사업하고 있는 스카이포츠라는 회사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나도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드론으로 선박으로 배송하는데 나하고 협력할래? 그때는 이제 돈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스카이포츠라는 이런 큰 회사의 명성도 필요했기 때문에 좋아.
근데 난 돈 없어, 돈 못 내.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돈은 내가 낼게, 같이 하자. 그래서 여수에 회사를 세웠고 지금은 울산항 실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울산항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평택에서도 내려와서 평택시에서 좀 회의 좀 하자 그래서 할 예정입니다. 네, 예정이고요. 누적 배송은 어제까지 해서 한 1,100회? 1,100회의 매출은 1억. 근데 이게 하루 한 달에 하는 게 아니고요. 3년간에 걸쳐서 한 거예요. 남들은 웃죠. 3년에 1억 벌었으면 그 회사 왜 안 망하는데, 네, 안 망하고 지금도 꿋꿋이 살아 있습니다. 네, 재밌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드론 배송으로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저거 뭐 잘 되겠어? 남들도 다 실증만 하고 정부에서 돈 받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배송비 받는 사람이. 근데 뭐 항만에 가서 뭐 선박으로 뭐 배송한다더니 돈 버네?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지나니까 국토부, 해수부 모든 부서들이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보고 자료나 많은 곳에 우리 회사 이름이 들어가고요. 저 생각보다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해양드론 기술 이렇게 검색해 보면 저 안 나온 프로그램 없어요. 네, 진짜로 유명합니다. 생생정보통부터 시작해서 다 나왔습니다. 3년간. 그래서 부산과 해양대학교, 동삼 어촌계, 해녀촌을 엄청 홍보했습니다. 근데 상을 안 줘요. 왜 그런지 몰라. 네, 저희는 또 특이하게 야간 배송도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3m짜리 드론입니다. 날개 길이가 3m. 네. 저는 해양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이제 윈치 스타일이라 그러는데요. 왜 이 스타일을 해야 되냐면 배에는 굉장히 구조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착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배송할 수 있도록 교촌 치킨을 한번 배송을 했고요. 밤 11시에 피자, 치킨 배송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배에 계신 분들도 저녁에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드론 배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네,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몇 시에 문을 열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4시 맞습니다. 4시에서 5시에 열어요. 술 파는 집은. 그 전에 안 엽니다. 근데 선원들이 12시에 치킨 달래요. 전화 막 했죠. 저희 오픈 시간 아닌데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롯데리아 가가지고 롯데리아 통닭 대신해서 보내줬습니다. 네, 그게 좀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하고 맛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배송을 해줬고, 네, 피자집 11시 반, 12시에 문 열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선원분들도 그 시간에 시키십니다. 그래서 재밌게 배송을 하고 있고요. 자, 물류, 드론, 배송, 이거는 하나의 이제 사이클을 가져가는데요. 드론도 물류에 들어가면 물류의 하나의 플랫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통수단, 이동수단과 연계해야 되고요. 앞하고 뒤, 나한테 물건을 주는 사람, 내가 배달할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스타트업이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네,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해녀촌에서 배송을 해요. 이 배로 이렇게. 네, 이 많은 데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네, 새로운 사업은 맞습니다. 근데 더럽게 힘듭니다. 정말. 그래서 드론 배송화가 상용화되려면 이렇게 시급하고 화물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떠나서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간절히 나를 찾아줘야지만이 사업이 되는 거죠. 뭐 몇 가지를 저희가 3년간 하면서 보니까 드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수요 고객도 있어야 되고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요. 이제 법 만들어졌어요. 저희 사실은 면허가 어떻게 보면 특혜였습니다. 왜? 법이 없었어요. 세상에 없던 일을 저희가 처음 시작했고요. 전문 인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남태평양에 참치 잡으러 가거든요.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 그래서 제가 공고 올렸습니다. 연봉 6천만 원. 좀 오세요. 네, 오세요. 여자분들은 안 됩니다. 네, 탈락.
네, 배송 실적입니다. 부산에서 936회, 여수에서는 665회를 했고요. 네, 이게 저희가 배송했던 목록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요 밑에는 지도입니다. 지도, 해도. 네, 짜장면 이제 벗고 좋아하시는 분, 의약품, 코로나 검사 키트. 대박 친 게 뭐냐면요, 핫도그였어요. 대박. 따뜻하게 가니까 한 번 더 먹어보죠. K푸드 너무 좋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저것도 해줬고요. 유상 배송 실적 뭐 이렇다는 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 회사 뭐 열심히 살아가지고 투자도 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드론의 끝판왕은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드론 택시입니다. 우버에서 만든 홍보 영상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부산도 드론 택시 하겠다고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디로 갑니까? 네, 핸드폰 하나 들고 예약하고 어디로 가요? 네, 옥상으로. 근데 사실 옥상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운항할 수 있는 날이 적습니다. 네, 체크인 뭘로 하죠? 휴대폰. 네, 그러면 안내를 받습니다. 모든 UAM 회사들의 기본은 제로 타임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대기를 하게 되면 공간도 넓어지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예약하고 오면 바로바로 탈 수 있는 거를 구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빌리티의 끝판왕이 아마 드론 택시가 될 거고요. 이분이 이제 갑니다. 가면서 우리 항상 재밌게 보고 있는 거지. 꽉 막힌 길. 나는 자유로운데. 네, 강조하는 거고. 기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드론 택시는 무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요? 네, 집으로 바로 갈까요? 내 집에는 앉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죠? 아까 보셨죠? 트랜짓. 네, 교외에 드론 택시가 잠깐 머물 수 있는 정거장이죠. 정거장에 가면 뭐가 와요? 미래에는 자율주행 차가 오는 거예요. 택시가 다 이제 이걸로 예약해서 그러면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역세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얘가 활성화되면 무슨 세권이 나올까요? 드론 택시 세권이 나올까요? 네, 투자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스카이포츠하고 2년 전부터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드론 택시가 전 세계적으로 한 500개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관심도 별로 없으시고, 타실 분하고 손 들으라 그러면 50% 이상이 손을 듭니다. 조종사가 없는데요, 다 내립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제 미끼를 던져야죠. 네, 그거를 정부에서는 이제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드론 택시의 포트가 어디로 구축이 될까가 이제 미래 교통의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산도 드론 택시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포트를 많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딘가를 거쳐가는 포트, 메인 포트, 그다음에 여기서 단거리를 갈 것이냐, 장거리를 갈 것이냐, 미지의 세계지만 네, 지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드론이요, 맨날 전쟁에만 쓰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신데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 그 다음에 아까 보셨죠? 네, 배, 해양, 특히 해양 분야는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쓸 일이 많을까요? 속도가 빨라요. 배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드론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이고요. 그런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저희 해양 드론 기술입니다. 도전하는 젊은이가 네,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견뎌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언젠가는 저처럼 부산일보에서 와서 좀 강연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많이 성공한 건 아니지만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성공했다고 자부하고요. 여러분들 비전문가인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설명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재미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드리고 건강하시죠.
하시죠. 네, 우리 황의철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네. 이렇게 서글서글하고 네. 진짜 옆집 아저씨 같고 푸근한데 네. 저기 저 사진은 네. 무섭죠? 부파 공작원 같아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저 사진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필 사진 하나 찍어 그러니까. 놓으려고요. 아, 너무 부끄러워서. 인생 네 컷이라도 가셔가지고 하나 찍으시지. 알겠습니다. 아들이 잘못했다. 아들이 저희 좀. 있습니다. 네. 아들 손 들어봐. 아들이 잘못했어. 이거 네, 다음에 꼭 바꾸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해양 드론에 대해서 너무나 재밌고 저희가 처음 들어봤지만 굉장히 신선한 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들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 우리 선생님. 네. 네, 황희철 대표님의 드론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드론 택시 같은 경우에 네. 그 가덕 신공항에서 네. 해운대까지 네. 운행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그 있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조금 듣고 싶고 말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이곳 강안리에서 네. 저 울릉도까지 그 위거선도 그 운용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혹시 관계자신가요? 그 질문이 너무 그러니까 전문적이라서. 네. 계획을 다 두 분 짜고 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지금? 처음 뵙습니다. 네. 아니, 나이대 비슷하신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여쭤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답변해 주시죠. 전국에서 제일 먼저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제 서울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거기는 메인이고 지방에서도 한 군데. 근데 이제 부산시 입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가덕신공항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지금 가덕신공항을 새로 지을 때 이런 무인 항공을 같이 넣으면 설계하기가 더 편해지거든요. 다만 부산에서 그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드론도 사실은 날아다니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 그리고 사람이 타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게 굉장히 구축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지금 며칠 전에도 그 BUAM 그러니까 부산 드론 택시죠. UAM 사업을 위해서 관계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못 가고 저희 연구소장님이 가셨는데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몇 년 안에는 구체적인 계획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네 거기를 하기 위한 환경 평가라든지 뭐 루트 공항 루트 이런 걸 설계하기 위해서 용역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상당히 많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위그선. 위그선요. 위그선은 울릉도. 20대가 포항까지 울산 거쳐서 포항까지 울산 포항 거쳐서 울릉도까지 간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여기에 이제 광안리에 교육장하고 뭐가 세워진다 그랬는데 아직 진행이 되는 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우리 뒤에. 그 아까 드론 부분에서 좀 궁금했었던 게 지금 주행하시는 방식은 조금만 직접 조정 방식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 방식으로 가시는지 네. 결국 좌표에서 좌표로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아까 여수든 울산이든 이렇게 포트가 늘어날수록 거기 투입되는 인원이라든지 코스트가 늘어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성 없죠.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대표님은 해소하고 계시는지. PPT 앞장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좀 띄워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말로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네. PPT 앞장만 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동 수동 다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여도 가까운 데가 3km고요. 먼 데가 10km입니다. 사람이 수동으로 조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드론을 누르고 있으면 10분 정도 누르고 있으면 쥐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으로 위치를 입력해서 갑니다. 얘가 요 상공에 가면 자동으로 멈추게 돼 있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는 구조물이 많고 선박은 앵커링을 하고 있어도 계속 돕니다. 앵커를 주변으로 바람이나 조류방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입력한 위치하고 얘가 있는 위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면 수동으로 풀어서 카메라로 정확한 위치를 찾고 아까 보셨던 윈치로 정확하게 내려주고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5대 이상은 운영을 해야 경제성이 나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 대당 10번 이상은 하루에 해야 사업이 됩니다. 그 시절을 기다리면서 고진감래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맨 끝에 계신 우리 남성분. 이렇게 질문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좋은 거죠. 예, 좋은 네. 거죠. 예. 네, 그 드론에 대해서 너무 신기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그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기술인데 왜 육지에서 하면 수요도 많고 사업성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해양에만 집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거의 저희 VC가 질문하듯이 질문하시는데요. 네, 이게 결국 사업성의 문제인데요. 육상은 오토바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아까 보셨던 그 드론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이 드론이에요. 이 드론. 네, 얘가 얼마일까요? 네, 5천만 원입니다. 네, 제조 원가는 한 3, 4천 되는데 판매를 만약 하게 된다면 저희 이익이 있어야 되고 5천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얘가 실을 수 있는 게 5kg입니다. 5kg을 싣고 10km를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5kg이면 네,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 할게요. 5kg이면 얼마나 실을까요? 여러분들? 피자로 치면 얼마나일까? 5판. 네, 너무 많습니다. 네, 5판 실리는 피자도 있습니다. 저가 피자. 네, 도미노 피자나 미스터 피자 이렇게 좋은 피자는 3판.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이 사업하면서 알아가지고 네, 미스터 피자나 프리미엄 피자 한 판 드시는 게 저렴한 피자 더 낫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육상에서는 제가 아까 저가 처음 면허를 받았지만 면허를 받을 때 조건이 뭐였냐면 해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아다니다가 법도 제대로 없는데 만약 육상으로 사람의 배송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경제성이. 그럼 갔는데 가다가 만약 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굉장히 이제 가이드라인을 많이 쳐놨습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오토바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오토바이는 몇 개의 짐을 한꺼번에 가지고 이 집 저 집 막 배송을 하고요. 비용도 그래서 이제 세이브를 하는데 아까 5천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더 좋아지면 한 1억 갑니다. 드론이. 네, 김밥 한 줄 배달하면은 제가 그랬죠. 람보르기니로 육상에서 김밥을 배달하면 얼마를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선원들은 좀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도 배송이 소요가 없던 곳으로 생겼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육상은 이제 천천히 하고 있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제 머리를 많이 써서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목표는 도서 산간 지역에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는 것이 먼저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배송 혜택을 못 받는 네, 국민들에게 배송의 혜택을 주자. 그래서 저도 내일 부산시하고 회의를 합니다. 네, 부산에서도 이제 항만 배송뿐만 아니고 다른 배송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 요청이 와서 할 예정이고요. 그런 이유에서 했고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생활물류법에 이제 드론이 배송 수단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법이 미비합니다. 새로운 사업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됐죠? 답변이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잘 들어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네,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은 뭐 재밌게도 해본다 그러고 모션도 취해보고 했는데요. 재밌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미래 사업입니다. 정말 미래 사업이고요. 미래는 드론과 함께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